안녕하세요. 영어 요약 에세이 수업이고요. 자, 이 수업은 일단 주말에 개설이 되어서요. 한국외대 통역과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많아서 이제 그분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수업 포맷은 한국외대 통역과 1차 시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과는 약간 시험 유형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한국외대 통대 홈페이지 가셔서 입시 요강 그리고 1차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 상관없이 쓰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뭐라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자료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가 안내문이거든요. 이 자료는 그 학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그래서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거기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자료 뒤에 페이지까지 이렇게 같이 넘기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지문 1개, 그 다음에 한국어 지문 1개 요렇게 수업 시간에 나가요. 그래서 영어 지문 1개, 한국어 지문 1개 요렇게, 그리고 각 지문별로 질문이 2개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요약 질문, 그 다음에 에세이 질문, 그 다음에 한국어도 요약, 에세이 질문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외대 통역과 기준으로는 90분에 요 4가지 타입을 다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A4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워드에서 기본 설정만 딱 바꿨을 때 한국어에서 영어로 딱 변환하는 기본 설정만 딱 그것만 했을 때 반 페이지 넘어가지 않는 정도의 분량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자료 뒤에 영어 자료 그 지문 뒤에 서머리 샘플 해가지고 제가 해놓은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쓴 샘플인데 참고하시고요.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해요. 한국어에 대한 요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에세이는요, 막 제가 어떤 답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내용을 쓴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작성을 하면 첨삭은 해드린다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는 지금 1시간 정도 답안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 요약이나 에세이 요거 지문별로 하나씩 최소 1개씩, 그다음에 통역과를 진짜 진지하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요 질문 4개 중에 최소 3개 정도는 1시간 안에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수업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반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4개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못 쓰는 답안은 본인이 시간 정해놓고 혼자서 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답안을 이메일로 받거든요. 그래서 제출 시의 포맷, 그 다음에 뭐 자료 어디서 보는지, 그 다음에 이메일 어디로 보내는지 그런 거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안내문 2번째 페이지에다가 다 해놨으니까 그거 살펴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국외대 통역과 시험에서 영어 지문은 그 시험지에 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지에는 질문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외대 통역과는 듣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메모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노트 테이킹이나 뭐 별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간략한 내용, 핵심 내용 위주로 메모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지문은 읽고 하는 거라서 지문이 다 질문이랑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쭉 넘겨보시면은 한국어 지문 뒤에 제가 음영 표시해 놓은 거, 똑같은 지문인데 음영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서 해놓은 게 아니라 이따가 답안 작성 시간 끝나면은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요거 띄워가지고 그 같이 영작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옮길 건가, 요 정도 이제 접근을 할 거니까 요건 나중에 그래서 영작이나 번역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걸 어떻게 할 건가 그거고, 더 넘겨보시면 뒤에 이제 reading material 해가지고 제가 글 2개를 뽑아놨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어 지문이랑 주제가 겹치는, 완벽하게 겹치는 건 아니고요.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글을 제가 찾아가지고 편집을 해놓은 건데 그냥 참고 자료를 읽으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영어 지문 낭독을 할 건데 요게 한 2장 정도 되거든요. 7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낭독 시간은.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6분에서 10분 정도 낭독이라고 해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통 속도로 7분 정도 낭독을 할 거니까요. 통역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문 보지 마시고요. 요 정도 분량 듣는 거 익숙해지셔야 해요. 그래서 그 필기할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도저히 못 듣겠다, 너무 길다 그러면은 제가 낭독할 때 같이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At some point in our lives, we all struggle not just with our mental health, but also our physical health. After all, biologically speaking, we humans were only designed to live to around the age of 30. And societally speaking, our minds were never designed to withstand the mental onslaught that we experience now, whether from today's lifestyles or the often overwhelming impact of being plugged into and aware of almost every event on the planet, no matter how big or small. It's no surprise that the pressures of everyday life and an always-on society in which people are continuously bombarded by all manner of events that are often then distorted and intensified by internet misinformation, echo chambers, fractured and fractious leadership, and trolls, among many other things, including the recent pandemic, are taking their toll on mental health. Further, the rate of change is accelerating, and every cultural corner, industry, and segment of society is being disrupted and transformed at an unimaginable rate in previously unimaginable ways, presenting the omnipresent specter of global displacement and job automation. You could easily argue that the mental pressure people experience is only going to increase, and that a toxic cocktail is brewing, one that left unchecked could turn into the mental equivalent of a Molotov cocktail, with consequences for individuals and society at large. When it comes to tackling what expert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calling a mental health crisis, there are a number of tall obstacles that need to be overcome. First, there's the issue of identifying sufferers. Second, there's the issue of correctly diagnosing symptoms and their root causes. Finally, there's the no small matter of providing the right point in time support and appropriate follow-up treatments. Historically, the responsibility for identifying individuals who are struggling has always fallen on their shoulders or those of the people around them, colleagues, family, and friends who, societally at least, have hitherto been expected to be able to identify the symptoms and surface the issues so they can start getting the help and support they need. Of course, few, if any of the people involved in this first and arguably most crucial step are not trained professionals, which often means that sufferers' problems either go unnoticed or undiagnosed. So sufferers never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which can sometimes have tragic consequences. Once an issue has been identified, being able to accurately diagnose it and its cause in order to prescribe the right treatment is also difficult, even for professionals. Then there's the issue of what happens and how those struggling fare when they're out of arm's length of the people who are there to support them. When the issues are looked at holistically, it's clear to see the gaps that exist in education, knowledge, resources, support, trained professionals, and other areas. And that far too many people fall between the cracks, some never to re-emerge. Fortunately, technology provides a number of new tools and solutions we can leverage. The majority are digital, powered by AI, and can be easily accessed by billions of connected people via computers, tablets,
smart assistants, smart devices, and even connected home devices. Take the humble smartphone, a rich source of information if ever there was one. Today, an accurate measure of your mental health can be gleaned by analyzing the way you use your phone, the angles at which you hold it at, how often and how fast you pick it up, what you type and how fast you type it, the speed at which you scroll, and that's before discussing how it can be used to monitor your posture, analyze your voice patterns, and track your minute-by-minute movements, or how the camera can gather a whole host of interesting biometric data. Many AI-powered tools are getting so good that they can detect everything from the onset of dementia and PTSD, all the way to depression and even a person's inclination to suicide, better than even the best human experts. From a support perspective, some of the same AI-powered platforms are using many of the same privacy-busting techniques, an issue for another post, to provide point-in-time robo-counseling services that cost little to nothing and that are always with you, no matter where you are. And if a robo-counselor is not your cup of tea, you can always get in touch with a real human via video chat or a telehealth system. When it comes to the more serious conditions, things get sci-fi-like very quickly, with the arrival of new memory editing technologi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erase people's addictions and fears, and increasingly transfer and rewrite their very memories, much the same way we edit text documents. It's no stretch to say that we're on the cusp of a revolution that will benefit all of us.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드릴 테니까 1시간 있다가 한국어 지문 해설 수업으로 재개하겠습니다. 1시간 있다가 오세요. 자, 이제 수업 이어서 할게요. 영어 지문에 대한 해설은 제가 따로 해드리지는 않아요. 이 수업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어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보시면 크게 독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웬만한 거는 사전 다 찾아놨고요. 만약에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딴 거 이제 영어로 된 거 많이 읽으셔야죠. 독해로 보강을 하시는 게 맞고, 이거는 논지가 굉장히 분명한 글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의 입장은 되게 확고해요. 그 AI라든지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뭐 우울증도 그럴 수 있고 그 디멘시아도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진단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옆에 두고 쓰는 그런 기기를 가지고서 모니터링도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부담이 주변 사람들의 한정이 됐는데,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거를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굉장히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논지가 엄청 확고하잖아요. 이거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는 요약문 작성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요 논지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은 요약이나 번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내 의견은 이제 그 1-2번 그 유형에서 쓰시면 돼요. 아, 물론 기술이 되게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이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그 기본적인 통번역사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도 사실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고예요. 그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문을 쓰실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원문의 요지하고 그걸 일단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전제하에 그게 이제 가감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게 요약문이고, 그 대학원에서 하는 번역이나 실무에서 하는 번역이랑 요 요약문이나 에세이 쓰는 요 글쓰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활동이거든요. 별로 이런 종류의 글을 쓸 일이 없어요. 번역은 이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장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선 이제 번역도 능력이 그게 기본이긴 하니까요. 근데 그나마 관련이 조금 더 있는 활동은 요약이기는 해요.
원문에 제약이 있고 원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요약문을 작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원문에 사실 그 분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엄청 차이가 나죠. 우리 지금 제가 거의 한 6분 30초 7분 낭독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B4 반장으로 써야 되니까 날려버려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리고 요 지문이 뭐 사소하게 단어 나열이 진짜 많아요. 뭐 computers, tablets, smart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건 요약문에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냥 퉁쳐서 devices, smart devices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날 이런 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절대적인 분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번역에서는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죠. 날아가게 되는 내용이 많지만 그러니까 있는 말을 뺄 수는 있는데요. 없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그 통역이랑 번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제일 재질이 나쁜 거 에디션입니다. 첨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누락이나 그 빠지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그거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대학원 이론 시간에 보면은 진짜 마지막에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가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략들을 다 써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통역이나 번역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최후의 전략으로 오미션이 나와요. 오미션은 진짜 마지막에 되도록이면 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에 진짜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래 빼라. 요거까진 용인이 돼. 근데 없는 말을 더 한다. 그거는 탈락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문 쓰실 때는 그것만 염두에 두셔도 정말 치명적인 실수는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논지에 본인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우리의 생각은 따로 쓰는 문제 유형을 주기도 하거니와 통번역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써놓은 거 서머리 샘플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어요. 네. 저는 그 라이팅에서도 그렇고 통역 수업에서도 그렇고 추구하는 바는 되도록 틀리지 않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심플한 거.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요새 길게 하는 환경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 단기간에 뭔가 굉장히 많이 인풋을 때려 넣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기간 안에 새로운 표현이나 뭐 그런 법을 엄청나게 확장을 해가지고 글쓰기 실력이 단박에 늘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법, 내가 지금까지 그냥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단어 수준 그런 거에서 안 틀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게 사실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효율의 측면에서. 그래서 그 제 거 번역 이거 쓰기 수업이나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영작하는 거나 그게 유려하지는 않으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렇게까지 영어를 내가 유려하게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내가 뉴욕타임즈나 뭐 뉴요커나 그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글쓰기 전문으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글을 비교를 하겠어요. 난 국내파인데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몰라.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로도 그 정도 글은 생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하겠다. 난 뉴욕타임즈,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것처럼 하지 마. 그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현실적인 목표를 잡읍시다. 그래서 그냥 디센트한 글로비시. 그러니까 원문에 제약이 있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실력 부족일 수도 있고 원문의 제약이 워낙 강한 텍스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번역을 왜 그 별도의 장르로 구분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이건 진짜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실력 부족인 것도 있겠죠. 내가 죽을 때까지 영어 네이티브가 아닌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점점 잘 하긴 하겠지만 이게 궁극적인 한계는 사실 있는 거거든요. 모국어 구사 능력하고 완전히 똑같게 영어가 올라올 수는 없어요. 가장 본능적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섬세한 부분을 다루거나 그러니까 마음이나 감정을 나누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가장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정교한 사교는 저는 한국어로 해요. 영어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어가 편해요. 예의 차려가지고 하는 말이나 좀 공식적인 자리나 어려운 자리를 만났을 때 한국어가 편해요.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어로 하는 게 아웃풋이 한국어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번역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막 화려한 표현으로 유려하게, 그놈의 유려 타령, 아무튼 유려하게는 나는 못해. 그런 걸 지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쓰기를 배우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많은 텍스트를 접하고 내가 영작을 많이 해보고 검색 많이 하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각자 쌓으면 점점 나아질 뿐. 네. 언젠간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도 말을 못하겠어. 왜냐면 난 죽었다 깨나도 한국어로도 그레벨로는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고 영어권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다. 크게 문법적인 실수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뭐 대충 알겠다. 요 정도. 그 정도가 그 정도의 텍스트를 이런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 소스 없이 써낸다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멋있는 표현 이런 거 쓰지 마. 그거를 그 뉘앙스의 그 문장과 그 글 전체 톤, 여러분이 쓰는 그 한 편의 글 자체가 완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톤에 맞춰서 그 표현이 딱 들어맞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지금 수하고 관사하고 시제하고 틀리고 있는데 단어만 멋있는 거 쓰면 뭐 하냐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은는이가 틀렸는데 사자성어 쓰면 얼마나 이상해요. 야, 넌 이거 틀리면서 이거를 몰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야, 이런 건 어떻게 알았어? 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통번역은 어쨌든 영어를 어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했을 때 더 잣대가 엄격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티칭할 때 그래요. 그리고 티칭을 할 때 아무래도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이렇게 텍스트가 나가게 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원문에 붙어서 하게 되는 경향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티칭할 때 진짜 생각이 많은 게 실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재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돌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엄격하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기준을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높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분야별로 혹은 나에게 주어진 재량에 따라서 그거는 내가 하는 번역의 종류, 업계, 그래서 그 번역이 필요한 업계라든지 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번역자의 재량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정도 되겠다.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서 쌓았을 때 그걸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때는 되도록이면 타이트하게. 그래서 저는 영작이 조금 원문에 붙는 스타일이고 과한 의역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네, 이게 한국어랑 영어랑 여러분이 보통 공부하실 때 같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영작해서 해설한 거랑 한국어랑 같이 놓고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너무 믿지는 말고 실수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믿지 말고 그 영어로 된 그 독해 자료를 따로 드리는 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영어권 매체에서 나온 글을 그렇게 여러 편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한국어랑 거기에 딱 매치되는 번역본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내 글이 번역투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번역한 사람의 스타일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뭐 봐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리딩 자료 할 때 제가 출처 표시해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쓴 원문 이거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은 바로 검색하실 수 있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이런 데서 소스를 뽑는구나, 이런 데 가면은 괜찮은 글이 있나 보다 해서 역으로 가서 보시면 되고 그 괜찮은 영어로 된 글을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영작은 참고만. 그리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갖춰야 되는 실력은 뭐다? 셀프로 영작한 거, 셀프 첨삭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그 AI 끼고 AI 끼고 실무를 할 때 거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거나 AI가 해 놓은 거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 메커니즘, 왜 이런 그 결과물이 나왔고 이게 왜 잘 됐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들의 도움 없이 셀프로 영작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틀린 부분 집어내기 위해서는 첨삭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서머리라든지 판서로 해드릴 영작 같은 거는 그냥 참고만. 그러면 복습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만약에 첨삭을 피드백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그 참고로 드리는 리딩 아니면 본인이 주제 조금 더 찾아가지고 괜찮은 글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표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그 영작 하잖아요. 그거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있나?
그다음에 막히는 부분 있으면은 판서했던 부분 참고해서 다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첨삭받은 거 그거 이제 보고, 그 첨삭받은 거 거기 피드백에 나온 거 이제 반영할 만한 게 뭐가 있나 골라가지고 보고 다시 써보고. 네, 그거 무한 반복이에요. 이거저거 좋은 거 찾아서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표현 수집한 거 가지고서 내가 진짜 써보고, 그 다음에 고치고, 써보고 고치고, 고칠 때 가이드라인이 될 만하라고 이제 영작하는 거 해설하고 판서 나가는 거고요. 그 첨삭 만약에 이제 그 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가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료는 10쪽 보시면 되고요. 10쪽 11쪽에 음영 표시한 부분 있어요. 이게 그 음영 표시 안 한 부분은 구글 같은 거에서 검색 조금만 해보면 바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런 부분은 안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에세이는 왜 샘플 안 써주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답을 고정해가지고 제 거를 드리면 다 같이 만약에 그거를 외워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라고 수업에 이름을 붙인 거는 에세이에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 있어요. 왜 에세이 쓰는 법을 안 가르쳐 주시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논술하면서 글쓰기 하면서 한 거고, 그 고등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 짧은 글은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거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 그게 본인 의도가 전달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거를 영어로 바꿀 때의 문제에 대해서만 첨삭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수업이 이제 답안을 쓸 기회,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자료와 기회와 피드백 그거를 준다는 정도지. 여기에 무슨 내용 쓰세요. 시험에 뭐가 나올 줄 알고요.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이 그러고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한국어 신문을 좀 꾸준하게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커버 투 커버로 보라는 건 아니고요. 어플 같은 거 포털 키면은 기사 모아놓잖아요. 그 영역별로. 그래서 시험에서는 너무 시사적이거나 너무 전문적인 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국내 정치 논평이라든지 뭐 경제 기사는 사실 좀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붙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에세이 종류의 톤으로 제일 보기 좋은 거는 그거예요. 그 신문사 사설이나 특정 언론사 소속 집필진이 쓴 거 말고요. 그건 이제 목적성이 너무 분명하기도 하고 논조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추구하는 약간 중립적이고 무난한 톤이랑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기고하는 칼럼 정도의 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 전달이든지 뭔가 의견 제시라든지 그거를 하는. 근데 그 신문사는 언론사는 그렇게 너무 안 따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 기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 포털에서 그냥 모아놓은 데서 그 괜찮아 보이는 것들 칼럼 이런 거 좀 꾸준하게 보시고 주요 기사 체크하시는 정도. 그런 거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얘기 무난하게 쓰시면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그 상식 부분까지 채워드릴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를 기대하고 오셨다가 되게 실망하고 가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1년에 몇 분씩 계십니다. 그 거의 매년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 내용을 뭘 써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냐고.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국어 그 영작을 볼게요. 요거는 제가 판서로 해드리고요. 그 학원 자료실에다가 비밀번호 똑같이 걸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비밀번호 문자로 다 같이요. 보시면 돼요. 자, 부탄은 1972년에 국민 총행복 정책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거 그 부탄은 1972년 요게 음영이 안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음영 표시가 편집이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안 됐어.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은 그냥 부탄 하시면 돼요. 나 부탄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정보를 안 주고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검색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디테일은 이런 거는 굉장히 뭐 간단한 검색으로 끝나는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뻔뻔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안 가르쳐줬잖아.
가르쳐줬으면 내가 그걸 그렇게 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걸로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처음 도입했다 이거는 그냥 introduce 하시면 됩니다. introduce를 소개한다라고만 외우면 도입한다 쪽으로 한국어가 나왔을 때 이걸 잘 못할 수 있어요. 도입한다 아니면은 처음으로 뭔가를 접한다 이런 개념이면은 introduce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제를 단순 과거 쓰는 이유는 1972년이라는 특정 과거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 사실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troduced 뭐요? 국민 총행복 정책 개념. 그러면 개념 하면 되죠. the concept 혹은 the notion, 뭐 idea 아무거나 쓰세요. of gross national happiness. 얘네가 이거를 해요. GNH 이거를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정책 개념을 도입했다는데 introduce the policy concept of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의미를 더 풀어서 그 정책 목표로서 이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2년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행복지수는 이걸 용어를 밑에 나오죠. 국민행복지수.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GDP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여기서 끊고 그냥 it으로 갈까요? 직전에 나온 거니까 it으로 받아가지고 할까요? 그래서 it 그 고안되었다. 이거는 it is designed to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device 같은 거 쓰셔도 안 될 거는 없는데요. device는 약간 조금 더 그 메커니즘이나 구체적인 기계라든지 뭔가 약간 형태가 있는 쪽일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디자인이면 무난할 것 같아요. It is designed to replace. 아니면은 그 이렇게 해도 돼요. Its aim, 그죠? is 혹은 was to. 목표가 그 GDP를 대체하는 거다. 이거죠? replace GDP. 근데 그 GDP가 어떤 거?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하는 요게 이제 수식어로 들어가 있죠. 수식어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관계사절 거셔도 되고요. 한두 단어로 끝나는 거면 형용사로 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지금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한다. 이게 GDP라는 지표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격의 컴마로 처리하셔도 괜찮아요. A measure. measure를 명사로 쓰면은 이게 지표라는 뜻이 돼요. 지표 혹은 조치. 그죠? 조치를 취하다 할 때 take measures 하잖아요. 근데 이게 as a measure, measurement를 쓰면은 측정하는 행위 혹은 측정해서 나온 수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measurement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 measure, 그 다음에 어떤 measure? 경제적 발전만을 평가. that only 평가. evaluate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그냥 looks at 아니면 considers 이 정도 기본 동사 쓰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살펴본다, 이것만 고려한다. economic development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근데 여기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만을 뭘로써 평가하는, 그죠? 국가 발전의 척도로서 평가하는 이런 내용이기는 할 건데 그게 들어가면 사실 영어 문장이 더 깔끔해지기는 하는데 여기 원문에 없잖아요. 그 번역에서는 좀 함부로 넣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영작은 이제 요약이랑은 상관없이 지금 하는 거 한국어 지문 해설은 영작이나 번역 측면에서는 이렇게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경제 발전은 불교적 전통 문화에 기초해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게 도입 취지다. 뭐의 도입 취지예요? 이거 우리말에 없죠, 주어가. 네. GNH가 지금 이 문단의 theme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주제가 전환이 되면은 그 새로운 주어를 가지고 나와서 명시를 해야죠, 우리말에서도. 근데 주어가 명시가 안 돼 있다. 뭐의 도입 취지인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맥락상 주제가 아직 바뀌지 않았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그 주제에 가져와서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어 구조상 우리말에선 생략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GNH의 도입 취지인 거잖아요. 요런 거는 그 GNH나 뭐 the idea of GNH 이런 식으로 살려가지고 영어에선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한 그 죄질이 나쁜 첨언 아니냐 그거랑은 달라요.
이거는 언어 구조상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생략과 영어는 자릿수를 무조건 채워줘야 되잖아요. 함부로 생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첨언이랑은 좀 개념이 다르지요. 첨언은 제가 말씀드리는 첨언은 원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그 내 생각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런 외부적인 그 주관이 개입되는 거를 첨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언어 구조상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자, G&H is about 그 도입 취지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돼요. Something is about 이렇게 하면은요, 뭐뭐에 대한 것이다라고 당연히 번역이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G&H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G&H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G&H is about 그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는 추구하되 요런 방식으로. 근데 based on 불교적 전통 문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의미 단위가 쪼개지고 어순이 배열이 되겠죠. 그러면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를 추구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추구는 하는데 in a way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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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the idea is 그죠? 도입 취지. 근데 of G&H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직접 문장에서는 GDP로 딱 끝났으니까, 그죠?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 the idea is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여기서 the idea는 앞에 나온 거의 그 취지, 뭐의 취지다 이런 거 할 때 결국에 G&H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거다 라고 보면은, 영작은 사실 번역자들한테 시키면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중에 한 방식. So the idea is that economic development must be pursued. 추구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can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인다. Improve 아니면 enhance 같은 것도 괜찮아요. 끌어올린다. Increase people's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Based on 그죠? 뭐에 기초해서? 불교적 전통 문화. 그죠? The countries 그 부탄의 전통적인 Buddhist culture.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잘랐는지, 네, the idea is 에서 취지는 해가지고 대절에 주르륵 거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경제 발전이 추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올리는 방식으로. 근데 뭐에 기초해서? 부탄의 전통적인 불교 문화에 기초해서. 한국어 문장을 보고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그 재배열을 하는 게 사실 먼저예요. 네. 영작을 할 때 영작을 되게 어색하게 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한국어 어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영어 단어를 최대한 나열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어 단어나 표현에서 빠지는 게 없도록 다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 문장은 거의 다 들어가긴 했어요. 그 거의 직역을 하기에 좋은 구조여가지고 다 들어가긴 했는데 그게 되는 문장이 있고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갈 때, 이거는 글로 쓰는 영작도 마찬가지고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통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모국어가 한국어, 저 같은 한국어 국내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국내파 해외파 따지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모국어가 뭐냐, 그 다음에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게 더 불편하고 오래 걸리냐, 반대가 더 불편하고 오래 걸리냐. 국내파들은 보통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 걸 더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한국어 문장 구조를 그대로 영어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일단 어순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뼈대가 되는 주어 동사 그 구조를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서는 취지, the idea is 이렇게 시작을 하든지 G&H is about. 근데 취지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내가 이런 문장이나 표현을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about을 알고 아이디어를 안다고 해서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다라는 거는 이런 거를 내가 영어 텍스트에서 많이 봤다라는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가능해요. 그건 어디서 한다? 독해에서 하는 거예요. 독해, 듣기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꾸준하게 읽고 듣는 거는 뭐 통대 생각을 하고 계신다, 혹은 쓰기나 말하기 실력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쓰기를 늘린다고 쓰기만 한다고 늘지 않고요. 첨삭 백날 받아봐도 그거 안 하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쓰기 수업에서 첨삭이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완전 내용 파악 잘못한 거, 길을 완전 잘못 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그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실력 향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 진짜 막말로 하면 쓰기 실력이 느실 분들은 첨삭 안 받아도 늘어요. 본인이 그 인풋을 많이 채우면. 근데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수업 세팅을 잡아가지고 이걸 이제 포맷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라고 내드리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 첨삭이 다시 저의 과제가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쓰기 수업에서 제일 하기 싫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첨삭 받고 했으니까 내 실력이 늘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점검. 연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인풋을 꾸준하게 받고 그다음 그 내가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직접 해봐야 되고 거기서 늘어요. 그 혼자 그 뭔가를 하는 그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시간. 수업 듣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저도 수업 준비하면서 제일 시간 많이 드는 게 자료 만드는 거고요. 자료 찾고 영작하고 막 편집하고 이런 게 제일 많이 들고 첨삭은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일정 시간. 네, 그건 이제 학생 수 비례해가지고 일정 시간. 그렇게 해서 작업 시간이 나가는 거고 그건 이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려오는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수업에서는 자료예요. 제일 비중이 큰 건 자료입니다. 제일 하기 싫어요, 저도 이게. 여러분도 똑같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려면 한국어 문장 구조를 잘 쪼개서 뼈대가 되는 걸 빠르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순, 의미 단위를 영어 어순에 맞게 재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어 요 표현에 영어 요거를 갖다 쓰면 되겠다라는 거는 보고 들은 게 많아야 한다. 그래야 뭔가 감이 생긴다예요.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취지 요런 거 처리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번역사들이나 동시통역사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일반인보다 많이 잘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런 패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를 많이 다뤄봤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많고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패턴을 갖다 넣으면은 엔간하면 성립한다. 그거를 이제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AI는 그걸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트로 그냥 때려 넣어버리잖아요. 거기는 양으로 그냥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AI만큼 많이 볼 수는 없고요. 그 독해 자료나 듣기 자료 같은 거를 접할 때 나의 아웃풋에 나의 글과 말하기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건가, 이 표현은 한국어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갈 때 중간에 그게 있어야 돼요.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자, 2015년도 조사 세 번째 문단 거기 있죠. 대략 8,500만 명을 조사했는데 이거는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2.5%다. 이거는 지금 직전 문단에 부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인구가 부탄 전체 인구인 거예요. 세계 인구 당연히 아니죠. 그 단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문단에서 이건 이제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영작 금방 할 수 있어서 뺐고. 자, 2015년에 about 8,500명. 8,500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이 8,500이 전체 인구의 2에서 2.5%인데 그죠? 근데 이게 around 2 to 2.5% of Bhutan's population. 그죠? dash는 이게 8,500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저는 이 두 문장을 끊고 싶지 않아서. 2015년 조사에서는 이게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이만큼의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었어요. were surveyed. 근데 이들 중에서 74%가 74% of whom 이렇게 쓸 수 있죠, 관계사. 이들 중에 74%가 뭐라고 했어요? said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they were happy. 네, 이렇게 시제 일치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나 74% of whom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만큼의 사람들이 were surveyed 앞에 똑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and 그냥 붙여 쓰세요. 네, 74% 그죠? 74% of 이럴 때 더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응답자. 그 설문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respondents라고 많이 해요. 더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크게 의미 차이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해도 돼요.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자, 그러면 그거 됐고 그 다음 문단.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각은요 그냥 썸 하시면 돼요. 썸이나 썸피플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However, some 요거 자체가 대명사가 돼요. 네, some 요거 자체가 우리는 한정사로 많이 알고 있어서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써도 되고요. some people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some 요것만 딱 단독으로 써가지고 대명사 처리할 수 있어요. some say 이런 게 틀린 게 아니에요. some say 그죠? 뭐라 그래요? 자,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냥 say point out 하셔도 괜찮고요. 네. 부탄의 GNH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서적 만족도 같은 주관적 지수에만 의존한다. 지금 문제 내용이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가 뭐예요? 현실 도외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주관적인 거에 의존. 근데 주관적인 거에 얘가 뭐예요? 정서적 만족도. 그래서 한국어 문장 의미 단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일각에서는 얘기합니다. 대절 안에다가 걸어야 돼요. 뭐라고? 부탄의 GNH 지표가 인덱스가 현실을 도외시한다. 도외시 무시한다예요. 결국 ignores 이거 하시면 돼요. 네, 생각을 안 한다. 그냥 does not consider 해도 돼요. 네, reality 그 다음에 또 뭐래요? And only measures 뭐만 측정해요? Subjective aspects of happiness such as emotional satisfaction. 주관적 지수라고만 했는데 그 subjective indexes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이거는 GNH 인덱스의 하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그 카테고리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GNH라고 인덱스하고 같은 급으로 해놓으면은 저는 의미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GNH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섭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카테고리들이 대체로 그 주관적인 그 만족감, 주관적인 그런 거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GNH 지표, 그 다음에 주관적 지표 이거를 했을 때 같은 급으로 인덱스로 놓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ubjective aspects of happiness 저는 이 정도로 했어요. 네, 주관적 지수. 어디요? 여기 어디 대신에? subjective indication이요? indicators. subjective indicators. 돼요. such as emotional satisfaction. 안 될 거 없죠? 근데 주관적 지수 이게 이런 거를 만약에 진짜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구글에서 부탄의 GNH 인덱스 통계 내는 방법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잡아내나 통계를 어떤 식으로 내나 이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야 돼요. 검색을 해야 돼.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거기 메커니즘에 맞게 그걸 자료를 좀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단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진짜로 그만큼의 번역료를 하고 지금 번역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만큼 네 프로는 받은 만큼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에 대해서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어서 딱히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돈을 받고 하는 번역이다 그러면은 부탄의 GNH 인덱스 내는 방법을 검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는 그 subjective indicators 해도 뭐 안 될 건 없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부탄은 히말라야 내륙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적고 전통 의상 착용을 강제하는 등 아직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부탄에 대한 정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내륙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외부 접촉이 적다. 그리고 전통적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 그거의 예로 나온 게 의상.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부탄이 이제 내륙, 그 다음에 내륙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외부와의 접촉 적고, 그 다음에 and 전통적인 방식 유지, such as 의상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 나열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내륙에 위치한다. 근데 이게 좀 거시기해. 내륙에 위치한 이게요. 한 단어로 하면 landlocked거든요. landlocked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히말라야 내륙에 위치해 있다 이게 landlocked. 나 landlocked 모르는데. 근데 이거 만약에 그 어떻게든 지금 당장 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뺄 수가 없다. 요약문에서 모르면 빼세요. 시험에서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외부와의 접촉이 적다 요것만 나와주면 되니까요. 아니면 요약문을 쓸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아서 조금 더 상위 항목으로 조금 일반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사실 꼼수고
그건 이제 시험을 염두에 둔 답안 작성이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 그러면 내륙에 위치해 있다 이거 그냥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당연히 찾으면 이런 거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열을 주르륵 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기교를 부리자면 그냥 분사 구문으로 시작해도 돼요. Landlocked 그 다음에 in the Himalayas 그 산맥 이름 할 때는 더에다가 s 붙이고 그거 관사 용법 할 때 나와요. 네, 뭐 바다 앞에 퍼시픽 오션 같은 거 앞에 더를 붙인다. 뭐 섬으로 이루어지거나 뭐 그 여러 구성 요소가 많은 나라들 뭐 미국, 필리핀 이런 나라, 네덜란드는 더를 붙이고 s를 쓴다. 뭐 이런 거 관사 용법에 나와요. 그래서 the Himalayas가 맞습니다. So landlocked in the Himalayas, Bhutan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분사 구문 굳이 구분하면 분사 구문이에요. has 접촉이 적다. 거의 little을 쓸 거냐, a little을 쓸 거냐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limited로 갑시다. has limited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아니면은 그 interaction 혹은 interactions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각괄호로 쓴 거는 대체해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란 뜻이에요. 그냥 둥근 괄호는 넣어도 되고 그 빼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내륙이랑 외부 접촉한 거예요. 그 다음에 and has a traditional lifestyle. 그 다음에 전통 의상. 요게 이제 예로 나왔잖아요. With many people still wearing. with 강제. With its people required to wear traditional clothing.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네. 그래서 with 구문 해가지고 목적어 그 다음에 상태. 사람들이 요구받는 상태다. 강제라고 했으니까 요구받는 상태다. 뭐 할 것을 요구받아요? 그 traditional clothing 입으라고. 그죠? 이게 with 목적어 상태 구문이에요. 이거는 문어체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다가 통역 망합니다. 망해요. 꼭 그 통역에서 되게 버벅거리고 늦게 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장 구조를 예쁘게 만들려다가 망해요. 근데 쓰기에서는 또 너무 구어체로 막 and, but 막 이렇게만 하시면 또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문어체하고 구어체의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하냐 많이 봐야 돼요. 네, 독해. 이 정도 하면은 요건 넘어가고요. 아니면은 주어를 지금 부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The landlocked 부탄은 그거거든요. 아직 왕국이거든요. The landlocked kingdom in the Himalayas. 그죠? 여기가 그럼 내륙했죠? 내륙 정보 했어요. Still has a traditional lifestyle. 이렇게 해도 돼요. 아이고. traditional lifestyle. 그 다음에 with limited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그죠? And the people 혹은 its people 해도 돼요. are forced to with에다가 쭉 건다라고 하면은 and the people 바로 해도 되겠네요. forced to wear traditional clothes.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러면은 이제 with limited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그냥 문장으로 연결합시다. 귀찮다. And the people are forced.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네. traditional clothing, traditional clothes 아무거나 쓰시고요. forced, required 아무거나 쓰시고요. with 구문으로 걸든가 and로 하고 이렇게 하든가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탄이라는 말을 안 하고 landlocked라는 정보를 주면서 하는 이렇게 지칭을 좀 다양하게 하는 거는 영어로 된 글에서 흔히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하려면은 부탄이 킹덤이라는 정보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냥 부탄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빼거나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선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자, 외국 문물 유입에 의한 전통 파괴를 우려해서 99년에야 TV와 인터넷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9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부탄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텔레비전하고 인터넷은 그전에는 금지되었어요. 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슨 구문 써요? 나던틸. 근데 나던틸을 나던틸로 시작을 하면 낫이라는 부정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도치를 해야 돼요. 도치 조동사를 쓰는 도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는 학생을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던니로 문장 시작하지 마라. 도치할 거 아니면 나던틸로 문장 시작하지 마라. 도치해야 된다. 그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조구문으로 갑시다. 그죠? It was in 1999 that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it was not until 1999 that 블라블라블라. 요 정도 하자고요. 네. not until로 저는 시작하고 싶은데요. 그럼 도치를 하세요. 네. 자, 그럼 it was in 1999 that 부탄의 형용사는 그 부탄이스거든요. 모르겠다. 그럼 the country apostrophe s people 뭐 이렇게 하시거나 이 사람들이 were allowed to use TV and the internet. 여기다가 이제 use라고 쓴 거는 watch라고 쓰면은 인터넷이랑 호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use로 할게요. 그래서 they were allowed to use TV and the internet. 인터넷 단독으로 쓸 땐 더 인터넷이에요. Which had been previously prohibited. 근데 이걸 금지한 이유가 뭐예요? 외국 문물이 들어와서 전통 문화를 파괴할까봐 걱정돼서 그거를 두려워해서 이거잖아요. 그러면 in the fear 혹은 in fear, 그죠? In fear that their traditional culture could be destroyed. 그죠? 파괴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By an influx of foreign 문물이면은 이게 그 문명과 물건이 되겠죠. 그 foreign products and ideas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flux가 유입이니까 들어오는 거. 전 이 정도로 그냥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나던틸 함부로 문장 맨 앞에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금지되었어요. 근데 금지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될까 봐. 저 뭐를 걱정해서 뭐 out of concern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당연히. in fear 혹은 뭐 fearing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요건 이제 나머지 이건 그냥 직역한 거죠. 네. 그들의 그 전통 문화가 could be destroyed.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which had been previously prohibited 이렇게 과거 완료가 엄밀하게는 이게 맞죠. 왜냐면은 99년에 허용된 거 그 시점 이전에 그 전에는 과거 그거보다 더 과거 시점부터 그 과거 시점까지는 쭉이니까 그래서 엄밀하게는 문법이 그 과거 완료가 맞는데 were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previously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후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과거 완료를 꼭 쓰진 않으셔도 되거든요. 과거 완료가 생각보다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과거 완료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 정도? 이런 거는 맥락이 있어서 크게 막 엄청 타이트하게 그 지켜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허용한 게 2003년이래요. Cell phones were allowed. 근데 뭐 누구한테 그죠? 국민들에게 정도 되겠죠. For public use. 그죠? In 2003.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개방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물결 속에 있다. 웨이브 같은 거 하지 마.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웨이브 한 다음에 수습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네. 그러니까 수습 뒷일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웨이브를 썼을 때 그거를 어색하지 않게 수습할 수 있는 영장 능력이 있냐? 그러면 써봐요. 나도 궁금하다. 네. 그럼 이제 첨삭 갈 때 보고서 오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답안 공유를 하겠죠. 이런 표현을 쓴 학생도 있다 이러면서 공유를 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결 있으니까 웨이브 해야 되는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비유 같은 게 있으면은 살려야 되는 맥락이 있고 의미만 캐치해서 넘어가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안 살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약간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하는 비유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 영어로 해놓으면은 영 연상되는 이미지가 완전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어색하지만 뭔가 되게 신선하거나 일부러 그런 효과를 노린, 원문에서 그런 효과를 노렸을 때 살려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물결 같은 거는 굉장히 그냥 진짜 일반적인 표현으로 개방이 막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현재 부탄은 예전보다 더 개방적인 나라다. 그냥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일부 학생들이 유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웨이브를 써서 영어에서 그 이디오매틱한 거를 잡아먹느니 그게 원문을 충실하게 살리는 번역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비유적인 게 정말 제네릭한 비유로 쓴 거냐 아니면 특수한 효과를 노리고 쓴 거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요렇게 바꾸면 사실 밋밋하죠. 플레인해지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요런 영작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작을 배웠을 때 누구한테 배웠는지 티가 나지 않아. 그냥 누구나 쓰는 표현, 그냥 플레인하고 심플한 걸 쓰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웠는지 시그니처가 남지 않는. 네, 그래서 그냥 제일 무난하고, 진짜 그 음식으로 치면은 그냥 무맛 있죠. 네, 맛 자체가 없음. 그냥 담백 그거보다 좀 심해가지고 그냥 맛 자체가 없음. 아무튼 그런 느낌을 추구합니다. plain and simple, 그걸 추구해요. 시험에서는 튀면 안 돼. 좋은 쪽으로 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튄다는 거는 보통 좋지 않거든요. 매우 좋지 않은 쪽으로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은 가자. 네, 그래서 뭐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가요. 그 문법 실수 크게 펑크 안 나고 원문 이해가 크게 에러가 나지 않으면 중간은 가요. 그거 하자고, 그거. 중딩 영어 하자고요. 자, 그러면 today 요런 게 이제 좀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드릉드릉해. 막 그 이디엄 거 다 쓰고 싶고, 저는 뜯어 알려요. 하지 말라고. 네. 확신 있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든 쓰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스마트한 선택은 아니고, 시험이랑 상관없이 영작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일단은 기본 표현이랑 기본 동사 잘 쓰는 것부터, 그 다음에 확장은 내가 이제 영어를 계속 많이 접하고 쓰면서 알아서. 근데 그거 먼저 하면 안 돼요. 응용을 먼저 하면 안 돼.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좀 꼰대 마인드던, 제가 그 무섭다는 그 젊은 밀레니얼 꼰대예요. 네, 밀레니얼 세대 제가 딱 중간이거든요. 네, 전 젊은 꼰대 맞습니다. 저는 꼰대예요.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 전 꼰대입니다. 하지마, 비유하지마, 이디엄 쓰지마. 그래서 금지령. 네, 쓰기반에서 항상 금지령을 내려요. 비유 웬만하면 살리지 마세요. 확신 없는 이디엄 쓰지 마세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워드스마트 멋진 단어 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건 뭐? 그 중딩 영어. 네, 그래서 제가 쓴 답안 수준이 딱 그래요. 네, 그 정도 쓰시면 붙습니다. Today, Bhutan is a more open country. 근데 어떤 상태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With many young people, 또 그 미드구문 쓰는 거예요. Using 그 latest smartphone models.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최신형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모델.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국경 없는 사이버 세상 덕에, 사이버 세상 이거는 뭐 국경 없는 사이버 세상 덕에, 이것도 저는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플레인해졌죠? 네, 사이버 세상, 난 사이버 월드, 시버 월드 하고 싶은데 하지마. 하지마. 네, with the availability, available. 이건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쓸 수 있다. With the availability of the,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인터넷.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인터넷을 단독으로 쓸 때 더를 쓴다. 네, 이런 거나 챙기라고.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거 이제 디바이스 S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떨렁 아무것도 없이 모바일 디바이스 이렇게만 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AI도 그런 실수는 안 해요. AI가 더 잘하지. 네, 이런 거 하면 그런 실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they have become aware. 그래서 다른 세상에 눈을 떴다. opened their, 하지마. 그런 표현은 있어요. they are awakening to the fact. 뭐 이런 표현은 있어요. 이런 사실에 눈을 뜨고 있다, 깨어나고 있다,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건데, 그냥 기본 표현 써요. 그래서 they have become aware. 인식을 하게 됐어요. 뭐를요? of the convenience. 첨단 기기의 편리함.
comfortable 쪽 아니에요. comfort, 위안, 위로 이런 쪽 아니에요. convenience예요. 편리는. convenience of, 첨단. state of the, 여기 다 하이픈 긋고 혹은 cutting edge, 이거 다 하이픈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technologies. 테크놀로지는 막연하게 기술로 쓸 때는 불가산. technologies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인터넷,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이거는 그 자기가 고르면 돼요. And they are aware of the convenience and they are aware of what life is like. 그죠? In other parts of the world. 근데 특히 especially in wealthier countries. dash는 언제 쓰냐면 쓰기반에서 또 내리는 금지령 중에 하나가 colon, semicolon, dash 쓰지 마세요. 콜론이랑 세미콜론 맨날 바꿔서 쓰고 dash는 이상한 데 쓰고 막 이러시거든요. dash는 문장을 끊어버리기는 애매한데 그러니까 요 두 정보가 되게 관련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문장을 잘라버리기에는 너무 늘어지거나 redundant해져요. 근데 부가 정보를 제시해주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in other parts of the world 하고 끝내도 되는데 특히 선진국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차적으로 부가적으로 정보를 주긴 줘야 돼. 근데 문장을 잘라버리긴 애매해요. 그럴 때 이제 dash를 써요. 그다음에 컬런하고 세미컬런은 다음 기회에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건 이제 뭐 어디야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서 보시거나 영어 리딩 할 때 걔네는 세미컬런 컬런 dash가 정식 문장 부호예요. 우리말에서는 아니지만 줄글에서 우리말에서 쓰는 부호는 아니지만 그런 거 용례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현상 유지와 작은 행복을 고집하는 국가 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젊은 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이렇게나 파괴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탄의 국가 발전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에는 그죠? 부탄의 국가 발전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 근데 어떤 발전 전략? 현상을 유지하고 작은 일상의 행복을 강조하는. 작은 행복이 결국에는 small happiness 해도 되는데 일상의 행복으로 갈게요. 요 정도로 패러프레이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젊은 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 뒤에 이제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the countries 혹은 뭐 Bhutans 하시면 돼요. 개발 전략, development strategy. 이게 has reached its limit. 근데 이제 이 strategy에 그게 붙었잖아요.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이거의 목표가 뭐예요? 현상 유지, 그다음에 일상의 행복 강조 이거니까 aimed at. 이게 aimed at은 앞에 보통 주어가 어떤 정책이나 내용, 아이디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strategy 나왔죠? aimed at. 이 strategy의 목표가 뭐예요? 현상 유지. 이건 그냥 이디엄이죠. 외워야지 이건. maintaining the status quo. 그 다음에 and emphasizing happiness in daily lives. 이렇게 해가지고 development strategy 여기까지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이게 has reached its limit.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불만이 쌓여가요. Growing number of young people are complaining.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About the reality.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 혜택이 무상이지만 1세 이하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30.5명으로 높다. 기준은 2015년. 자, healthcare is free in Bhutan, but 이렇게 해도 되고 while 이렇게 걸어도 돼요. Healthcare is free in Bhutan. while로 걸었으면은 이거 그냥 접속사 따로 필요 없고 the 사망률, the mortality rate of infants aged less than 1. 그래서 이게 얘네는 만 나이로 따지는 거니까 병원 나이. 그래서 태어나서 첫 돌 맞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이들의 비율. The mortality rate. 이런 거 rate 할 때 ratio 딴 거 단어 안 돼요. 이렇게 다른 단어랑 합쳐져 가지고 무슨 률 할 때는 rate예요. ratio는 두 변수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이고요. 그래서 ratio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phrase가 sex ratio, 성비. 변수가 딱 두 개잖아요. biologically 남자 여자 했을 때 여자 몇 명당 남자 몇 명. 그 다음에 뭐 은퇴자 대 그 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거 할 때 ratio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중 이런 의미로 쓸 때의 비율은 rate가 아니고 share, percentage, proportion 이런 거를 써요.
자, 이게 is 꽤 높다. quite high. 근데 어느 지점에서? at 30.5 per 1,000? 보통 이런 거는 live births로 기준을 잡거든요. as of 2015. 일단 이게 at이 특정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1000건당 30.5라는 지점. 이게 live births라고 하는 게 출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애를 낳으면 저는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올해 학교를 가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병원에서 뭘 주냐면 그 출생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주는데 그 임신 태아수 그 다음에 생존 태아수 이렇게 해서 줘요. 그래서 임신 태아수 1명, 생존 태아수 1명 이렇게 해서 1명을 임신해가지고 그 아이가 분만 후에 그 생존해가지고 잘 유지가 됐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내보낸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live birth라 그래요. 정상분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stillbirth라고 반대말이 stillbirth거든요. 이거는 사산이에요. 네. 이게 분만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하게 태어난 아이들 1000명 중에 30.5명 이렇게 잡거든요. 그다음에 as of 2015 요거는 이제 지금 시점보다는 그 과거 데이터인데 그 시점 기준 할 때 as of를 써요. 2015년 현재 이런 맥락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22명. 와씨. 여기서 뭐가 22명이라는 거예요? 1세 미만 영아 사망률, 그러니까 the number 이렇게 받는 거죠. The mortality rate of 뭐 infants aged blah blah 이렇게 하는 거. The number is 22. 그 다음에 and 또 어디? 한국 2.9. 그죠? For North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respectively를 쓸 때는 이렇게 순서가 딱딱 맞아야 돼요. 북한이 22, 한국이 2.9. 이거 틀리면 너무 스케일이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순서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순서 바꾸면은 진짜 오역.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영아 사망률이 10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순서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기대 수명. 그 life expectancy. 네, Bhutan's life expectancy. 여기서는 이제 부탄이라고 한 번 더 주의 환기를 해주는 게 그 남한 북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번 더 the country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매할 수 있어서 여기서 그냥 부탄을 한 번 더 썼어요. Bhutan's life expectancy is 67.9. 이거는 기준이 언제예요? As of 2012년이네요. 이렇게 문해율 이거는 the literacy rate. 이거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rate 다른 단어 안 써요. The literacy rate is 64.9% as of 2015. 인구 3명 중 1명은 문맹, 즉 which means 아니면 이렇게 하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as of 2015 하고 잘라요.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as of 2015 해가지고 또 자르고 그 다음에 that is 해가지고 주르륵 하셔도 괜찮아요. which means 3명 중 1명, 1 out of 3. 네, Bhutanese. Bhutanese 요거 자체가 복수형이 될 수 있어서 people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1 out of 3 Bhutanese is 혹은 are illiterate. 여기서 is가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왜냐면은 주어가 원이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진짜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쓰기도 해요. 이거는 크게 수가 민감한 부분은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6번. 6번째. 부탄에서 대졸자가 7,000명 정도 배출된다. 배출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매년 그 연간 그 7,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다 하면 돼요. 네. Every year around 7,000 young adult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학 졸업하고 나오는 나이대가 딱 young adult라고 하기에 좋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graduate from college 이렇게 하면 돼요. 선호하는 일자리도 국가 공무원직. 근데 500명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many of them 그냥 want to become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한다. public servants. 아니면 이제 그 government employees 하셔도 괜찮아요. 네. But only 500 positions are available each year.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but there are only 500 openings 네, each year. 오프닝이 요거밖에 안 난다. 그 다음에 인구는 많지 않다.
Bhutan's population is not large. population은 사이즈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크다 작다 쪽으로 가고요. But jobs are not. 인구가 안 많으면 취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취업할 기업 공장이 없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Jobs are not very 혹은 available이랑 같이 많이 쓰이는 부사가 readily예요. readily available. 바로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 There are few companies or factories to work for. 그래서 이게 거의 없다. few라고 하시면 되겠죠? a few를 쓸 거면 only a few 쓰셔야 돼요. only라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공식 실업률은 5%,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다. The official. 여기도 unemployment 뒤에 rate예요. 블라블라 율 합성어로 만들 때 5%. But 실제로 in practice 실제로는 in reality 하셔도 괜찮아요. The real number. 체감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경제에서 명목 실질 구분할 때 명목은 nominal, 실질은 real로 가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real은 좀 그런가? The number real로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the number is estimated to be much higher than that.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다. 아니면 체감 쪽은 그냥 feel로 영어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people feel the number is much higher than that.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해도 돼요. 그냥 추정치는 더 in practice에서의 추정치는 더 높다.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간다. More and more young people are going abroad for work. abroad 부사여가지고 to 이런 거 안 쓰는 거 다 아시지요? And drug addiction. 약물 중독 문제도 심해지고 있다. 근데 누구들 사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 Among unemployed young people. 이게 is increasingly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뭐 become, like, love, live 이런 동사 진행형 안 된다라고 저도 성문 영어에서 배웠는데 돼요. 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문단. 아이고 죄송해요. 몇 개 안 남았네요.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급하신 일 있으면 가시고. 자, 대학 졸업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차별적인 규제도 용인이 됩니다. 이 용인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부탄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뭐를요? 차별적인 규정을. 근데 어떤 규정이에요? 규정 내용. 대수로 동격으로 걸어서 설명하면 돼요. 그 대학 졸업자만 run for election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네, 그죠? 용인된다라고 했지만 부탄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So Bhutan still has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A discriminatory rule 그 다음에 that 해서 동격의 대수로 걸면 돼요. Only college graduates 아니면은 only those with a college degre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can run for election 하시면 되겠죠. run for election 이게 선거에 나간다는 거니까요. 2011년에는 부탄 여성 70%가 남편이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그렇다고 합니다. In an official 공식적인 survey. 그죠? 근데 누가 했어요? Conducted by the country's 통계청 Statistics Bureau. 이게 우리나라 통계청이 Statistics Korea고요. 뭐 캐나다 통계청 이러면 Statistics Canada 뭐 이런데 부탄 거는 찾아봐야 될 건 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안 찾아봄. 근데 보통 통계청은 Statistics Bureau로 가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고유명사를 알면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이런 기관에서 실시한 Conducted by Official Survey에서는 그죠? 근데 언제? 2011년에 뒤에다 붙이면 돼요. 70% of Bhutanese women said 뭐라고요? That the husband has the 이게 어떻게 right야? right to hit the wife. 여기에서 the husband하고 the wife를 쓴 거는 특정인을 딱 지정하고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구분을 하면은 그거예요. 그 대표관사.
그래서 그냥 어떤 티피컬한 부부를 딱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의 husband, 거기에서의 wife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the husband라고 지칭을 해서 부탄의 남편들 일반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the wife라고 해서 부탄의 이제 기혼 여성 일반적인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굳이 용례 분류를 하면은 그 대표 단수예요. 그다음에 국민 총행복과 민주주의를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내걸었지만 단기간에 봉건적 유습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다. 자, 한자어가 좀 그시기하게 많은데 일단 그 국가 브랜드로 내걸었다. 이런 것도 그냥 부탄이 스스로를 그죠? 민주주의 국가로 정의했다. 근데 어떤 국가? 어떤 민주주의 국가? GNH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정의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아니면은 내걸었다. 그 선언했다 할 수도 있겠죠. 네, 부탄이 GNH와 민주주의를 그 국가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선언했다. 이게 결국 그 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말고도 버전은 많을 거예요. Bhutan has defined itself as a democratic country pursuing GNH. 요 정도 문장은 여러분도 아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패러프레이즈 하는 게 관건이에요. 이거를 하면 이거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못하면 그냥 영작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작이 여러 가지가 관여해요. 근데 요 중간 버전을 만드냐 못 만드냐가 국내파가 영작을 하냐 못하냐에 되게 그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Bhutan has declared GNH and democracy as integral elements 혹은 parts of their national identity. But it is not an easy task. 쉽지 않다. 봉건적 유습을 떨쳐낸다라고 했는데 그 없애는 거예요. To eliminate. 봉건적이라는 게 원래 프리모던인데 여기서는 outdated라는 거죠. 시대랑 안 맞는 outdated practices of the past. 근데 짧은 시간에 in a short period of time. 봉건적 유습. 한자어 겁나 거창한데 그 바꿔놓으면 사실 전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통역이랑 번역에서의 포인트는 틀린 말은 안 한다. 이게 포인트가 돼야 돼요. 너무 방어적이고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남의 돈 받기가 쉽지 않아요. 책을 잡히면 안 돼. 그리고 통번역은 후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일을 결과물을 주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해봐요. 네, 나중에 그 고객님들 상대하면서 해봐요. 이렇게 안 되나? 네, 나중에 해보십시오. 자, 8번. 그 2010년에 NEF 행복지수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 순위 부탄이 1등했다. 어디 지수에서. 자, 그러면 부탄 ranked first. 자, 여기에 rank 다음에 서수예요. 관사 안 써요. 왜 안 써요? 나도 몰라요. 관사는 무조건 쓰는 거 아니냐 서수에 안 쓰네요 여기는. 네,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에 비동사 써가지고 수동태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rank first 해도 되고 이게 그 NEF 재단 조사에서니까 이거를 부탄 순위를 매긴 주체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동태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Bhutan was ranked first. 근데 어디에서요? In a happiness survey. 근데 누가 한 거예요? Conducted by the NEF in 2010. 근데 but its ranking dropped래요. 2016년에 56위까지. 혹은 fell. 이런 게요. 떨어져서 56위죠. 56 계단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그 1등에서 56위에서 떨어진 결과값이 56이죠. 이럴 때는 to를 써야 돼요. 뺄 수 없음. 여기 to. 결과값. 증가 혹은 감소 이후의 결과값. 생략 불가. 여기도 56의 앞에 관사 안 써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통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with 구문으로 한번 걸어볼까요? With democracy starting to 도입. 이게 도입이 되는 게 자리를 결국엔 잡는 거죠. 네, starting to take hold. 결국엔 이거예요.
with democracy being introduc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통신기술 communications, technology, becoming more 통신이 발달, widely available.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통신을 다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돼요. Bhutanese people are 현실을 깨닫고 있다. 진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 직역하면 realizing where they stand. 그죠? In terms of their standard of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삶의 여건, 그죠? 생활 수준 측면에서 where they stand. 어디쯤에 있는지 깨닫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 나 너무 over specification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But with blah blah blah, Bhutanese people are getting a more accurate picture of their standard of living. 아니면은 요거 자체를 빼면은 reality 이렇게 그냥 직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두 문단 남았네요. 첫 수업은 원래 좀 잔소리가 길어가지고 시간 초과를 좀 하게 되긴 해요. 자, 종합하면 to sum up, to sum 이렇게 sum up까지 할까요? to sum up. 네. 부탄이 행복지수에서 1위인 건 맞다. While it is true, while이 뭐뭐인 반면도 있죠. 그래서 양보 의미일 때 걸어도 돼요. 부탄 아까 ranked first 하셔도 되고요. came first 하셔도 돼요. 이때도 관사 없어요. 1등으로 들어왔다. 레이스 같은 데서 in the world's 아니지. 인덱스면은 on이에요. On the world's happiness index. 아까는 ranked first 했을 때 어디 갔지? 여기 ranked first 했을 때 in을 쓴 거는 survey랑 호응을 해서 in을 쓴 거예요. 근데 리스트라든지 목록, 리스트 아니면 인덱스 이런 거는 전치사를 on을 써요.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외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호응을 하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it now ranks in the 중위권, middle. 근데 어떤 상태? getting lower scores than Korea. in 혹은 for 이건 전치사 크게 상관없어요. some categories.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dicators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지표에서. 네. 여기 getting 요거는요. 컴마 ing잖아요. 컴마 ing는 이것도 분사구문이랑 관계가 된 거라서 전체 문장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태가 능동일 때. 아니면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처럼 앞내용 전체 받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in other words, Bhutan is not the happiest country in the world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부탄을 높이 평가할 부분은 요거다. 자, 높이 평가한다 이런 거는 부탄에 대해서 칭찬할 만하다, laudable 이런 표현도 있고요. 리스펙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아니면은 주목할 만하다, noteworthy, 아니면은 appreciable, appreciate 할 만하다. 그다음에 admirable, admire 할 만하다. 그죠? noteworthy 해가지고 worth noting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이거 말고 대체 표현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이 정도 생각나는 건 이 정도. What is laudable about Bhutan is that it has prioritized people's happiness as an 그 최우선 목표. overarching 같은 단어 쓰면 될 것 같아요. overarching policy goal. overarching이 제일 중요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부탄식 행복이 한국에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Of course, it is a different story. A가 들어가야 돼요. It is A.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완전 totally 정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It is a totally different story. 그죠? 근데 뭐가요? Whether the 부탄식이 Bhutanese approach 정도로 전 해석할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부탄의 접근. To happiness. 적용된다. Apply. Can be applied to Korea. 아니면은 the Bhutanese approach 이게 suits the situation in Korea. 한국의 그 시츄에이션에 맞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단순히 비유하자면
비유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유 표현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비유는 아니에요. 그냥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It may be too simplistic, but Korea is focusing on 물질적 풍요, material, well-being. 근데 뭐로써? As an important element of happiness. 반면에 whereas 혹은 while, but 뭐 아무거나 Bhutan is pursuing 혹은 emphasizing 강조하고 있다. 정서적 풍요, 정서적 안정이라고 했잖아요. 정서적 안정, stability보다는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그 얼마나 충만하냐 전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네. emotional stability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진짜 감정적으로 얼마나 진폭이 적냐 그 느낌이라서 저는 정서적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그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좀 더 일반적인 그거는 둘 다 충족되면은 더 할 나위 없겠지만 더 할 나위 없다. 베스트. It would be the best. 혹은 더 빼도 돼요. It would be best if we could achieve both. But that is unlikely. 현실에서는 잘 안 일어난다. 이게 그럴 가능성이 적다. To happen in reality. 그다음에 부탄을 행복의 나라로 칭송할 필요도 없지만 낙후된 국가라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When everything is considered 이런 정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블라블라블라. 아니면은 뭐 in the end 결국 종국에는 끝에 가서는 there is no need to 칭찬, praise 혹은 tout 이게 되게 높이 띄워주는 거거든요. tout Bhutan as a happy country 이럴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낙후된 국가라고 비판할 필요도 없다. Nor do we need to look down on it as an underdeveloped country. 아니면 nor do we need to label it as는 써도 안 써도 되고 a backward 낙후된 그죠? country. 약간 오리엔탈리즘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backward. 그 nor 이게 부정어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 쓴 거예요. 도치 조동사에서 도치한 거예요. 함부로 쓰지 말고. 근데 여기서는 안 쓸 수가 없었어요. A 할 필요도 없고 B 할 필요도 없다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영작하고요. 자 이제 만약에 복습을 하신다 그러면 관건은 뭐다? 내가 셀프로 한국어 영작을 한 다음에 고칠 수 있냐. 그죠?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면은 읽은 게 많아야 돼요. 네. 독해를 항상 병행을 해주시고 다음 수업에서 뵐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음 주 연휴니까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수업 길어졌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